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인천국제공항의 대규모 직군 전환을 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내용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할 말이 너무 많은 주제라서요. 요즘 무게 좀 빼려고 노력 중인데 빠지지는 않고 계속 찌기만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또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이번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말고 넘어가죠. 사실관계도 이미 다 아실 거고 자세히 설명하면 또 유튜브에서 민감하게 굴 만한 주제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그 뒤 장면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학 교과서를 딱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차 뭐 이런 거 말고요. 경제학의 제1원칙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 바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복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은 건드리면, 통제하려고 들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그런데 시장은 사실 어떤 감정적인 복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시장은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왜 항상 실패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반작용이 바로 시장의 복수라고 불리는 거고, 시장의 복수 역시 넓은 의미에서 바로 이 대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는 대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정부나 권력자나 입법 주체의 선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일은 기업의 운영에 아무런 연관도, 이해관계도, 그리고 지식이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관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고용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는 경영이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기업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해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대졸 공채도 있고 경력직 채용도 있고 계약직, 장단기 파견직도 있죠. 임원같이 고위급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알바도 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기업 경영을 위해 이루어진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기업이 하는 선택이죠. 그런데 국가의 권력자가 와서 자기가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해서 이 회사는 고용을 이런 방식으로 해라, 특정 직군 전체를 다른 직군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주총에서 의결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매번 관료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낙하산이다, 내정자가 있는 채로 공모를 했다, 형식적인 절차였다, 장관의 측근이 사장으로 갔다, 내부 승진이 없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로서는 자기 회사의 인사 권한과 지배권을 가진 사람, 그러나 회사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명령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은, 이 기업은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죠. 기존 공항공사 직원은 약 1,70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2,100여 명이 직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1,902명이 보안검색 요원이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조직이 2배 넘게 커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직 규모가 2배로 커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직의 아수라장이 되겠죠. 정상적인 채용 계획은 취소되고 후임이 안 들어오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뜻하지 않게 발령이 나고, 발령은 났는데 이전 부서 업무를 계속 챙겨야 되고 내 일 아닌데 해야 되고 관리는 안 되고.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시잖아요. 인원이 늘었다고 당장 일이 편해지는 게 아니죠. 하물며 하루 만에 2배로 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의 업무 루틴은 물론 중장기 계획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 실적이 하락하면서 임금 인상폭이나 성과급에도 영향이 가고 조직 운영 자체에 거대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은 임금의 총액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제한이 가게 돼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격은 마찬가지죠. 채용 규모가 작아질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직제도 바뀌고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만약 공항공사가 자기 필요에 의해 경영 의사결정에 의해 직군 전환을 하거나 고용 형태를 바꿨으면 과연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혼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겠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적인 기획을 하나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과의 충돌도 없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표파리를 위해 한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은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안타깝게도 다른 수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기업 경영에 끼어들면 안 되는 이유예요. 공기업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는 아니죠. 국정을 운영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 경영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을 지배하니까 주주도 직원도 혼란에 빠지고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에 현대에 정부나 대령통이 이딴 식으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번 사건보다 훨씬 무서운, 그리고 그 대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르게 될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고용 형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규직이 영어로 뭘까요? 풀타임 잡? 그러면 계약직은 파트타임 잡인가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직은 뭐죠? 풀타임인가요? 파트타임인가요? 퍼머넌트 잡? 그러면 반대는 템포러리 잡인가요? 그런데 4년짜리 일자리가 템포러리라고 불릴 수 있나요? 보통 템포러리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짧으면 하루짜리 일도 있고 길어야 몇 달까지 가지 앞으로 4년간 임시로 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한 MBA 레벨쯤 되면 퍼머넌트 잡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서로 농담처럼 웃어요. 아무도 이게 영구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영구적이지 않으니까요. 나도 영구적이기를 원하지 않고 곧 옮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구분은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기냐면 법이 특정 계층의 일자리라는 신분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얻으면 무슨 기사 자귀 마냥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정말 자귀처럼 대물림까지 돼요, 일자리가. 한 사람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해고가 없다는 말은 곧 고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누가 그거 나쁜 거라더라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악한 기업놈들 하면서 분노해요. 분노하라 뭐 이따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읽고 엉뚱한 데다 그 분노를 쏟아내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경영 의사결정이란 리스크와의 싸움입니다. 리스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법으로 리스크를 뻥튀기 시키고 고정시켜 놓으면 기업은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물에 빠진 사람한테 왜 넌 튜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남의 가방을 붙들고 올라와서 옷을 젖게 만들었느냐? 이딴 수준의 질문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당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어져야 하는 것은 직군의 구분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령통이 와서 꽥꽥거린다고 권력으로 압박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은 반드시 길을 찾아요. 이번 인천공항공사도 이미 그 구분이 생겨났어요. 언제 이전 입사자는 절차가 면제되고 언제 이후 입사자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그 구분이 생겨났다고요. 차이를 없애겠다고 합친 그룹에서 새로운 차이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신분 제도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양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양반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에 양반이 존재하는 한 법적으로 양반이 아닌 사람도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이 이격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